아, 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3일 오전 7시 18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트럼프 상호 관세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움직임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좀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상호 관세가 과연 악재로 작용하냐 또는 호재로 작용하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큰 관점이 있지만 미리 뭐예요? 포지션을 잡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포지션을 미리 잡지 않겠다. 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100번 1000번 돌려봐도 결국에는 어때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움직이는 거는 어때요? 시장입니다. 시장. 코인 시장. 그죠? 그리고 세력들 마음이죠. 그래서 세력들 마음에 이게 악재로 작용하냐 아니면 호재로 작용하냐, 그거에 따라서 큰 상승이 있을 거고 악재로 작용을 한다면 큰 하락이 있을 거다, 이렇게 당연하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리의 생각과 관점은 뭐였어요? 복리의 생각과 관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자면은 상호 관세로 어때요? 미국은 큰 이득을 봐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는 이 상호 관세를 약하게 때리지 않고 크게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상호 관세가 왜 각 국마다 좀 세게 때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30% 무슨 20% 이렇게 때리면 약하다고요. 뭐 누구는 100%, 누구는 200%, 캐나다는 뭐 100%, 중국은 200%, 뭐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야 걔네들이 벌벌 떨면서 좀 봐주십시오 트럼프 형님, 봐주세요 미국, 우리 너무 살기 힘들어요 이러면서 어때요? 미국이란 나라한테, 트럼프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때요? 미국한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오겠죠. 근데 그냥 다른 나라 다 동등하게 때려, 그리고 관세도 10% 20% 약하게 때려. 그러면은 누가 트럼프 말을 믿겠어요? 씨알도 안 먹히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호 관세로 이득을 보려면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나라 벌벌 떨 정도의 어때요? 관세를 부과를 해야 그게 효과가 먹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어떤 쪽으로 조금 내다봤냐면은 상호 관세가, 트럼프가 상호 관세 정책을 4월 2일 날 미국 시간, 한마디로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만약에 내세운다면은 저는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는 포지션을 잡지 않겠다. 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어때요? 불확실성이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상호 관세를 다 듣고 나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연하게 시장은 반응을 할 테니까 그때 저는 포지션에 진입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상호 관세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죠. 중국은 34%, 한국은 25%, 일본 24%, EU 20%, 이런 식으로 상호 관세가 어때요? 각 나라마다 다르게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급락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호재가 아니라 어디로 작용했어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호재로 작용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악재로 결국에는 시장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좀 가보면은 어제 제가 영상을 촬영했을 때가 대략 이때입니다. 이때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확연하게 보시면 계속적으로 뭐가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하락 달면서 걸렸다. 결국에는
여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85K부터 대략적으로 여기 883,900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죠. 그래서 이 선은 이제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제가 선을 또 그었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첫 번째 받아줬죠. 두 번째 받아줬죠. 세 번째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발생하는 게 또 쐐기형입니다. 또 쐐기형. 쐐기형이 진짜 많이 나와요. 쐐기형 패턴이 이게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 보시면은 고점 3개를 이어보면은 이렇게 고점 저항선이 발생하고요. 저점 3개를 이어보면은 저점 지지라인이 발생하죠.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는 어때요? 얘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모이는 쐐기형 패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쐐기형 차트에서 쐐기형을 뚫고 올라가는 척하고 재차 어때요? 쐐기형 안으로 들어오니까 대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큰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될 점은 또 하나, 제가 RSI를 되게 맹신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여기 또 뭐가 걸려요? 30분 차트로 고점은 낮아지는데 비트코인 주가의 고점은 올라갔죠. 명백하게 또 하락 다이버스 출현했죠. 또 볼게요. 1시간 차트로 또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고점은 낮아졌는데 비트코인 고점은 높아졌죠. 여기서도 1시간 차트에서도 하락 다이버스 발생했죠. 2시간 차트 가서 볼게요. 2시간 차트 가서 보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69.10, 69.1.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도 약간 얘가 약간 더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약간 내려와 있고, 여기도 고점이 내려갔고, 어때요? 2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고점이 올라갔죠. 비트코인 고점은 올라갔는데 RSI 고점은 내려갔습니다. 2시간 차트에서도 하락 다이버스가 발생했다. 4시간 차트 한번 볼게요. 4시간 차트. 4시간 차트는 그냥 발생을 하지 않았네요. 발생을 했다고 봐야 되나? 고점이 여기 RSI 최고점 여기거든요. 근데 4시간은 지금 어때요? 지금 진행 중이라서 4시간 차트는 안 걸렸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나온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발생하는 특징이 30분, 1시간, 그리고 2시간 모조리 다 뭐가 걸렸다?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보조지표 RSI를 보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작도로 봤을 때도 어때요? 상승 쐐기형에서 상방으로 돌파를 했지만 어때요?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재차 안으로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더 크게 큰 하락이 유발된다. 큰 하락이 더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둘 중 하나겠죠. 보시면 어때요?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저항, 네 번째 뚫었죠. 뚫고 날아가냐? 반대로 첫 번째 지지라인, 두 번째 지지라인, 세 번째 지지라인, 네 번째 때 뚫렸습니다. 그러면은 1, 2, 3, 4 1, 2, 3, 4 그러면 어때요? 4를 뚫고 올라가든지 4를 뚫고 내려가든지 해야 당연히 비트코인을 할 텐데, 결국에는 어느 방향에 손을 들어줬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때 하방으로 뚫렸어요. 이러면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방으로, 상승에도 다시 하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상승으로 가려면은 힘이 매우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아직도 상방으로 가려면 힘이 매우 약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잘 보세요. 이겁니다. 어떻게 되냐? 고점은 109K, 106K, 99K, 95, 92, 88, 88. 여기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죠.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서도 고점이 결국에는 낮아졌다. 어떤 식으로?
88,765에서 88,500으로 결국에는 고점을 넘는 상승이 안 나왔죠. 아직도 여전히 하락 추세인 겁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다. 그럼 이제는 뭐예요? 고점은 계속 낮아졌고 이제는 저점이 낮아질 차례다. 저점이 낮아질 차례인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얘가 과연 여기 고점으로 나오고 이제 저점으로 계속 가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이 중요한 관점, 한마디로 관점 포인트일 것 같아요. 관점 포인트일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이 뭐가 있냐, 여러 개를 좀 작도를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지지 라인은 뭐예요? 여기 계속적으로 중첩으로 지지해줬던 여기, 이게 첫 번째 지지 라인 뚫렸죠. 두 번째 지지 라인은 뭐예요? 여기 81K와 그리고 여기 82K, 80.5K를 이은 지지라인, 여기와 여기를 이은 지지라인이 현재 뚫렸죠. 뚫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얘가 여기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때요? 이 결국에는 그냥 A, B, C 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83,370에 있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81.2K까지 당연히 열어둬야 되고 81.2K가 뚫리면 그때는 저는 이제부터 여기 81.2K 뚫리면 스트레이트로 78K, 그 다음에 76K까지 떨어질 거라고 봐요. 78K, 76K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봐야 될 관건은 얘가 과연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이제는 저점이 내려갈 차례입니다. 저점이 내려갈 차례라고요. 저점이. 왜? 고점은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내려갔고,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저점이 얘가 여기 76K부터 여기 찍고 또 저점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 저점이 올라갔고 고점은 낮아졌죠. 둘 중 한 명이 구라 치는 거예요. 둘 중 한 명이 개구라를 치는 거예요. 구라를 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삼각수렴이 또 나오거든요. 삼각수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삼각수렴 안에서 올라갈지 또 내려갈지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삼각수렴에서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간다면 당연히 어때요? 이제는 78K, 76K 깨러가는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요. 깨러가는 움직임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선을 하나 이어볼게요. 여기서 또 유의미한 선을 하나 이어보면, 이걸 좀 지워볼게요.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필요한 것만 남겨볼게요. 필요한 애들만 좀 남겨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애들은 선 다 지우고 필요한 애들만 좀 남겨볼게요. 여기는 아직 지지라인 깨고 내려가는 거 좀 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그을 수 있겠죠. 고점과 고점을 잇는 여기 88,765에서 88,500, 여기가 뭐예요? 고점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점 지지 라인은 당연히 여기 70,076K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81,290, 여기가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봐야 될 건 뭐예요? 만약에 76K와 81K를 이은 여기 지지 라인마저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디까지 76K 모가지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된다? 얘가 여기서부터 그냥 쭉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76K와 81K를 이은 이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저는 어때요? 76K 모가지 따라 내려온다고 보고 있어요. 76K 만약에 뚫리면은 그 다음에는 73K까지 뚫립니다. 73K까지 뚫려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될 건, 제가 의문인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의문점 말씀드릴게요. 의문점은 뭐냐면, 코인베이스 차트 가볼게요. 코인베이스 날봉 차트 볼게요. 코인베이스 날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하락하는 기간이 150일입니다. 하락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조정 기간이 144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늦어도 최소 못해도 어떻게 생각하냐? 기간적으로 봤을 때
기간으로 봤을 때 바닥이 나와야 되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저는 어떻게 본다? 대략 144일에서 150일 사이 또는 근처이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한마디로 144일에서 150일 정도면 뭐예요? 대략적으로 달로 치면은 30일 나누기 144 하면은 432. 그죠? 그리고 53 150. 그러니까 4개월에서 대략 5개월 조정 기간이 대략 4개월에서 5개월 잡으면 되거든요. 4개월에서 5개월 잡으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얘가 현재 여기서부터 대가리 깨러 내려오는데 대략 벌써부터 만약에 바닥이 여기 73K 도달하잖아요. 그럼 저는 73K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벙리야 뭔 개 꿀따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간으로 봤을 때 바닥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있다. 근데 그 이전에 바닥이 나온다는 거는 이것은 구라 바닥이다. 한마디로 허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이거는 구라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그냥 여기서 쭉 떨어져. 그래서 1, 2, 3, 4, 5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73K 왔어. 73K 왔어. 대략적으로 73K 왔다고 쳐요. 근데 이 기간이 최소 2025년 4월 30일도 되지 않았는데 73K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갈 거야. 크게.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크게 올라갈 겁니다. 한번 91K를 넘는 상승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재차 떨어질 거로 봅니다. 재차 바닥을 떨어질 거로 봐요. 그러면 바닥이 73K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앞자리가 6자 보겠죠. 앞자리가 60 몇 K가 될 겁니다. 60 몇 K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떨어져야 되는 시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떨어져야 되는 기간도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73K 도달했다. 저는 절대적으로 73K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왜? 바닥이 나와야 되는 기간이 있다.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바닥이 나온다 한들 106일입니다. 106일.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고점에서 오늘 4월 대한민국 시간 3일 기준으로 며칠 됐냐? 며칠이야 이거? 106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6일밖에 안 됐다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최고점, 첫 번째 고점 103K부터 현재 오늘 날짜로 106일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기간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 이거죠. 보시면은 상승하는 기간 144일, 하락하는 기간 150일, 상승하는 기간 185일, 하락하는 기간 144일,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이 134일. 그러면은 상승하는 기간이나 또는 하락하는 이 기간 있죠? 못해도 100일 초반은 절대 없습니다. 100일 초반은 없어요. 최소 못해도 며칠 넘겼다? 최소 134일입니다. 최소 못해도 134일이에요. 최소 못해도. 얘가 올라갔을 때 기간이랑 하락했을 때 기간이랑 올라갔을 때 기간이랑 하락했을 때 기간이랑 상승했을 때 기간이랑 그러면 반대로 하락하는 이 기간도 거의 엇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근데 진짜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단기간에 73K를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여기가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기간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최소 잡아도 134일입니다. 최소 잡아도. 그러면 134일을 잡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바닥은 2025년 4월 30일 이후에 나와야 돼요. 2025년 바닥이 나와도 4월 30일 이후에
여기 이후에 뭐가 나와야 된다? 바닥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이후에. 근데 지금 벌써 바닥이 나온다? 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왜 비트코인이 73K 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하락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하락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하락폭을 재봐도 보시면은 잘 보세요. 73K부터 여기까지 49K까지 떨어지는 하락폭을 재봐도 여러분들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33%예요. 마이너스 33%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108 아니 거의 여기 최고점 109K부터 마이너스 33% 빼면은 대략적으로 72,900입니다. 72.9K까지는 밀려야 된다고요. 왜? 이때 마이너스 33% 뺐으니까 최소 이때는 마이너스 33%보다 더 빠지는 하락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왜? 당연히 1, 2, 3, 4, 5 이 한 파동에 조정이 나오는 건데,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어때요? 전에 있던 이 전에 있던 이 3파의 이 하락보다도 적을 수가 없다고요. 왜? 가장 큰 파동, 한마디로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파동에 대한 적합한 하락이 나와야 된다고요. 격에 맞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상승 또는 하락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 상승에 대한 하락은 낮을 수 있죠. 이 상승에 대한 하락이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상승에 대한 하락은 최소 못해도 여기 또는 여기보다는 하락이 크게 나와야 된다. 여기서 나왔던 31K에서부터 나왔던 이 하락보다는, 73K에서 나왔던 이 하락보다는 대략적으로 109K에서 나왔던 이 하락이 더 폭이 커야 된다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원리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아파트 3층이야. 여기가 아파트 6층이야. 여기가 아파트 9층이야. 그러면은 3층에서 떨어졌을 때랑 6층에서 떨어졌을 때랑 9층에서 떨어졌을 때랑 이게 같다고요? 안 같아요. 이 낙폭이 3층보다는 6층이 더 커야 되고 6층보다는 9층이 더 커야 된다고요. 최소 크진 않더라도 이게 뭐예요? 같을 수는 있다 라고까지 생각해요. 많이 양보해서 마이너스 33%까지는 마이너스 33%보다 더 빼지 않고 최소 못해도 가격은 같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락폭으로 봤을 때도 충분하지 않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락폭으로 봤을 때 76K가 바닥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복리라는 사람은 76K가 바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아닐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러한 논리,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큰 상승에 대한 하락의 폭도 충분히 나오지 않았고, 이 하락의 기간, 조정의 기간도 충분치 않다. 현재 충분치 않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세게 떨어지는데 진짜 만약에 근시일 내에 대략적으로 4월 30일 이전에 73K에 도달하잖아요. 여기는 매우 좋은 매수 타점이자 롱 포지션 진입인데, 롱 포지션을 진입해야 되는 근거인데 저는 73K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재차 여기서 한번 어때요? 여기서 재차 한번 떨어져서 대략 여기까지 왔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는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재차 큰 상승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차 더 세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더 세게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되면은 좀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도 144일, 그쵸?
조정의 기간이 150일. 기간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50일보다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기간이 어때요? 5개월보다는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간도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4월 30일 5월 달에 만약에 73K에 도달하잖아요. 73K에 만약에 도달을 하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찐 상승으로 가는 상승이 아니다. 그리고 재차 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말씀드렸죠. 하락폭. 그 다음에 기간으로 재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재차 76K에서 여기서 재차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때요? 재차 하락을 한다면 대략 73K 부근까지 오겠죠. 많이 밀린다면. 그리고 여기서 매우 좋은 롱타점이다. 단기 현물 매수 타점이라고 보는데 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을 때 어때요? 전 고점 108K, 109K를 넘는 상승은 아니라 대략 가다가 재차 크게 빠지는 대략적으로 앞자리가 6자 보는 그러한 하락이 그런 하락이 기다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가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을. 그래서 저는 한 줄 요약을 해보면 한 줄 요약이 뭐예요? 한마디로 최소 기간이 144일에서 최소 150일 사이에 바닥이 나오지 않고 그 이전에 바닥이 나온다면 찐 바닥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한 줄 요약. 최소 144일, 150 사이에 바닥이 나오지 않고 그 이전에 빠르게 바닥이 나온다면 그 바닥은 찐 바닥이 아니라 구라 바닥이다. 허수일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일단 거시적 관점, 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잘 떨어지네요. 잘 떨어집니다. 저도 여기 위에서 대략적으로 숏 포지션 잡았습니다. 숏 잡고 있고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봐야겠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은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그래도 낮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안에서 삼각수렴이 나왔다가 재차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 이것도 있다고 충분히 고려해야 될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고점이 확실하게 낮아졌고 저점이 확실하게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삼각수렴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때요? 수렴을 했다가 그리고 시간을 좀 많이 끈 다음에 재차 어디까지? 73K 바닥까지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도 염려해둬야 된다.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76K와 82K를 이은 여기 지지라인이 만약에 박살나고 더 떨어져 이러면은 당연히 81K 나가리, 76K 나가리, 그 다음에 저는 73K를 타겟으로 잡을 것 같아요. 73K까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73K까지 너무 빨리 도달하는 거라 너무 빨리 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달을 너무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삼각수렴에서 기간을 녹이고 기간을 충분히 지지 끈 다음에 내려오는 거면 몰라도 그냥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크게 떨어져가지고 73K까지 온다? 이러면은 그냥 재차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재차 크게 떨어지는 이러한 시나리오처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린 건 뭐냐,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플러스 비트코인 장기 시나리오, 그 다음에 단기 시나리오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시나리오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스닥 차트가 매우 안 좋아요. 나스닥 차트가 너무 암울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나스닥 차트도 뭐예요? 쐐기형 패턴이 나왔다. 그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뚫었죠. 다섯 번째 뚫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 번, 두 번 지지받고 뭐예요? 하방으로 이탈하는 척하고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오는 페이크. 뭐가 떴어요? 여기서 페이크 움직임. 한번 페이크 움직임 나오고 재차 안으로 들어오니까 큰 상승 다시 한번 나온다. 그쵸? 나왔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나스닥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저점이 갱신됐어요. 저점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A, B, C로 떨어졌습니다. A, B, C로. A, B, C로 지금 떨어지는 상태고, 이것도 나스닥 차트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나스닥 차트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스닥 차트조차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뭘 어떤 얘기를 했냐? 지금 상승 채널로 잘 올라갔죠? 보시면 어때요? 여기 똑같아요. 1파, 2파, 그죠? 3파, 4파, 마지막 5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큰 상승에 대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이 과연 금방 끝날까? 이 큰 한 추세가 마감이 되는 이 조정인데, 이 추세가 마감이 되고 이 한 큰 추세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건데, 조정이 나오는 건데, 조정이 이렇게 적게 나올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고요. 왜? 마이너스 12% 뺐죠. 고점에서 고점까지 마이너스 16% 뺐죠. 근데 이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걸 한번 지어보면은 이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뭐래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4%밖에 안 뺐다. 저는 나스닥 차트가 여기가 바닥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재차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 바닥을 깨고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영상 찾아보면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죠? 최소 못해도 어디까지 빼야 된다. 나스닥 차트는 최소 못해도 마이너스 16.97% 이상, 97% 이상 빼는 하락은 나와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아파트 원리랑 똑같아요. 여기 아파트 3층이고 아파트 6층이고 아파트 9층이죠. 최소 얘가 여기 6층에서 아파트 9층에서 하락했을 때보다는 더 피해가 커야 돼요.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요.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 이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예요. 똑같습니다. 아파트 원리에 의해서 3층이고 6층이고 9층이죠. 그러면 3층보다는 6층이 더 하락폭이 커야 되고 6층보다는 9층이 더 하락폭이 커야 된다고요. 근데 이 6층에서 마이너스 33% 뺐는데 지금 마이너스 30%밖에 안 뺐어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30%밖에 안 뺐다고요. 근데 76K가 과연 바닥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러긴 힘들다. 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45% 뺐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하락폭 기간입니다. 과연 기간이 충족하지 않았는데 바닥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73K에 도달했을 때, 그때는 73K가 바닥이 아닌 확률이 매우 크다. 그리고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최소 마이너스 33% 빼는 하락은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3일 오전 7시 52분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